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공부하면서 행복해지는 시간,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한 산토리니 크레타. 오늘은 그 6번째 강의 아크로틸이 미노아 유적지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미노아 문명 유적의 화장실, 자,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 문명은 서양 문명의 남상이지요. 그리고 그리스 문명의 남상은 바로 에게해 문명이 되는 거고, 저 에게에서 꼽혔던 큰 문명이 바로 이제 키클라데스 문명과 미노아 문명이 되는 거고, 제가 이 푸른색 네모칸을 쳐놨습니다만 미노아 문명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산토리니 섬과 크레타 섬이 미노아 문명의 대표적인 두 개의 유적지가 되는 거니까 우리 산토리니 크레타 기행에서는 미노아 문명을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게 문명의 키클라데스 문명은 미코노스 섬에서부터 델로스, 이오스, 낙소스나 맨 밑에 산토리니 섬까지 키클라데스 제도에 있는 섬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화 현상을 우리가 키클라데스 문명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 맨 밑에 있는 산토리니 섬과 크레타 섬까지를 합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특성은 우리가 미노아 문명이라고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토리니의 섬 지도죠. 하단에 있는 아크로틸 유적지, 아크로틸 유적지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요. 자, 산토리니 끝나면 이제 크레타 섬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자, 879만 원이 들어가는 산토리니 크레타 아테네 여행을 우리 지중해 시간여행 유튜브 무료 여행을 통해서 안방에서 편안하게 구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토리니 뭐 사진으로 봐도 너무 아름답죠. 산토리니 여행에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책에 기반한 산토리니 미노아 문명의 흥미로운 이야기, 아크로틸이 유적지에 그 남아있는 그 건물들의 내용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BC 1700년, 1600년 경에 산토리니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을 것이다. 있었다? 수세식? 화장실은 그렇다고 쳐요. 수세식이었을까요? 왠지 좀 물로도 하는 건 물이 풍부한 데니까. 참고로 이제 우리 백제라든가 이런 데서도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유적이 지금 출토가 되거든요. 거기 수세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산토리니 수세식 화장실은 이렇게 의자식으로 이렇게 요즘과 같은 그런 거 앉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하는 그런 걸까요? 수세식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일단 의자식이다. 쪼그려 앉아라. 왠지 쪼그려 앉을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자,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소주제는 수세식 화장실인데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방앗간 광장이라는 거, 푸른 원숭이의 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심과 복싱 성역서라는 거. 당시에 복싱이 있나? 그 다음에 캐스테라고 하는 거대 건물 유적.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세식 화장실. 건물 화장실과 하수도 구조. 도대체 이 수세식 화장실을 어떻게 운영했을까? 궁금하시죠? 이걸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서쪽 저택과 삼각 광장에 있는 제가 붉은색 사각형을 쳐놓은 돌 두 개 기둥 같은 게 보이죠? 이것이 화장실과 관련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저것이 수세식 화장실과 어떻게 연결이 된단 말인가. 이것이 아테네에 있는 헤라클레이돈 과학박물관이에요. 이게 이제 뭐 말이 과학박물관이지 그냥 모형품 몇 개 갖다 놨는데 그래도 한번 구경해 볼 만합니다. 아크로폴리스 옆에 있는 데인데 나중에 아테네 탐방하시면 여기도 한번 가볼 만은 하다.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저 뒤에 보이는 거는 이제 제비가 날고 나리꽃이 있고 천연색의 옷을 입은 미노아 여인들이 있죠. 저 그림은 산토리니 선사박물관의 프레스코 그림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때 제가 실물로 그대로 소개시켜 드리고, 그 앞에 있는 이 주택이 바로 헤라클레이돈 박물관에 있는 미노아 주택 모형인데요. 여기에 화장실 모습이 담겨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 화장실과
이게 sewage facility에 아크로틸이니까 아크로틸에 있던 하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화장실까지 들어가는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BC 17세기의 모습인데, 이게 지금 2층 주택이잖아요. 주택이 2층 모형이죠? 화장실은 저 2층에 있는 거예요. 2층. 여기서도 보이는데 아직 구분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저 2층만 따로 띄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층 부분만 따로 띄었죠? 이 프레스코 그림이 있는 안쪽으로 돌이 이렇게 있고 돌 가운데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죠. 그러니까 연상이 되시죠. 이제 화장실 모습이 연상되시죠. 네. 여기에 의자식으로 앉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에페소스 튀르케오리 역사예술기행, 이제 우리가 이 지중해 시간 여행에서 하는 게 두 개잖아요. 하나는 튀르키예 역사예술기행, 하나는 우리 산토리니 크레타 기행인데, 튀르키예 역사예술 기행할 때 에페소스를 탐방할 때 자세하게 로마식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로마식 화장실과 이 미노아식의 화장실이 형태는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돌로다가 가운데를 파고 저기에 앉는 겁니다. 의자식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렇게 여기 앉았구나 라는 건 이제 감이 오셨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요건 뭐냐면 이 하수관이 보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어디서부터 그림이냐면 아까 돌 갈라진 틈이 보였죠. 거기에 사람이 앉았단 말이에요. 그죠? 앉았을 때 뭔가가 뚝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 나온 게 요 하수관을 타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하수관을 타고 내려온 게 여기 이렇게 경사진 그 면 보이시죠?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것이 뭐 큰 거든 작은 거든 간에 면이 경사져 있으니까 밑으로 자동적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질 때 다른 데로 튀지 말라고 밑에 또 돌이 받쳐져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2층에서 사람이 앉아서 큰 거 작은 걸 봤을 때 관을 타고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툭 하고 떨어져 가지고 다른 데는 튀지 않고 걸려 가지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밑에가 그럼 뭐예요? 그게 하수도예요. 이제 다 답이 그려지셨죠? 그 밑에 하수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하수관 보이죠? 동그란 거. 그 위에 앉는 데였다란 말이에요. 앉는 데서 보면 관을 타고 내려와서 경사진 면으로 뚝 떨어지면 그것이 튀지 않으면서 튀지 말라고 그렇게 받침석 있잖아요. 그 밑으로 뚝 떨어지면 그게 하수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실려 내려가죠. 안 흘려주면 그냥 저축식이 돼버리는 거죠. 네. 네. 저축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흘려내.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 제가 찍은 사진을 붙여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층 화장실에 돌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큰 거 작은 걸 하면 그 밑으로 그대로 관 보이시죠? 여기로 떨어져가지고 콩 하고 1층에 경사진데 떨어지면 그것이 다른 밑으로 하수구로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수구는 기폐되어 있는 거니까. 요걸 연결한 모습이고 제가 이제 두 장 사진 갖다 붙여가지고 연결한 거고 제가 찍은 거를 도면이랑 같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테네 헤라클레이돈 박물관에 있는 도면이랑 같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맨 꼭대 클레이 파이프라고 되어 있는 거 아까 진흙 파이프 보셨죠? 그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경사진 그 돌판이 있었잖아요. 글로 큰 거 작은 게 뚝 떨어져. 그럼 그 밑으로 딱 떨어지면서 옆에 그 튀지 말라고 있는 돌판 보이죠? 그 사이로 뚝 떨어지면 그 밑에가 사각형으로 파인 골목 밑에 하수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림이 되셨죠? 네. 요게 이제 탁 막는 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 그 헤라클레이돈 박물관에 저 도면으로 함께 보면 아주 쉬운 거고, 그렇게 해서 요게 골목이잖아요. 골목의 밑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하수구입니다. 그래서 골목 밑에 있는 하수구를 통해 가지고 흘러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자, 저 하수구를 따라 쭉 가면은 돌이 경사져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외부에서 안에 화장실 보이지 말라고 덮어놓는 돌이라는 거예요. 여기 골목으로 다녀야 되는데
남의 집 화장실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덮어놓는 거예요. 냄새 나오지 말라고 덮어놓고. 자, 요건 이제 헤라클레이돈 박물관에 있는 모형이고, 이것도 모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왜 이렇게 벌려져 있냐면은 원래는 이게 덮여 있는 건데 그 구조를 들여다보라고 헤라클레이돈 박물관에서 벌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죠. 그리고 하수관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해서 턴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3,700년 전에 미노아 문명의 아크로트리 거주민들은 수세식 화장실을 저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놀랄 노자죠. 그래서 이거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왼쪽 사진처럼 이렇게 붙어 있고 내부로만 관이 있고 통로가 있는 건데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라클레이돈 박물관에서 그를 벌려가지고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죠? 네. 어떻게 2층에서 실을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게 밖에서만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요거는 모형이고 실제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크로트리 유적지로. 그러면 저 밑에 이렇게 그 쳐놓은 거 있잖아요. 그 저 붉은색으로 그 돌 2개가 보이잖아요. 저기가 바로 실제 유적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화장실 외부 덮개용 유물이 되는 겁니다. 삼각광장에 있는. 그래서 유적지 오리지널로 남아있는 진품 화장실 덮개 유물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야, 이거 우리가 미노아 문명의 수세식 화장실, 예,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만 가갖고는 저걸 내부를 볼 수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아테네에 있는 헤라클레이돈 박물관에 가셔서 저런 모형과 내부 모형까지 싹 보셔야 완벽한 이해가 되는 거고, 아유, 그 2군데 언제 다 다녀? 그러면 김문환의 지중해 시간여행 유튜브를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하수구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유적지에 가면 실제 골목 하수구가 저렇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 탐방이라는 건 유적과 박물관의 유물과 이런 거를 같이 늘 맞물려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하는 내용 여태까지 제가 다 떠든 거니까 요 내용은 뭐 나중에 자료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 설명으로 가름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이 집의 용도는 뭐였겠느냐? 아까 신관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성욕소였던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럼 이제 그 성욕소의 의미가 뭔지는 좀 이따 살펴보고, 그 서쪽 주택의 앞에 있는 게 삼각광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삼각광장으로 그 사이에 두고 또 집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이시잖아요. 서쪽 저택이 있고 삼각형으로 밑에 있는 삼각형 옆에 네모따란 저택 옆에 삼각형으로 뭐가 조금 보이시죠? 가운데 도로를 딸고 올라가면, 예, 그 도로 위에 거기에 집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죠. 여기 화장실이잖아요, 이게. 여기 보이는 요 돌 2개 오른쪽 하단으로 보이죠? 저게 외부에서 보는 화장실 덮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삼각광장이 있고 네모 쳐놓은 데에 주택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무슨 물 같은 거 하고 그런 시설이겠죠?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고, 곡물을 갖다 이렇게 가는 이런 맷돌 같은 것도 그대로 남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여기는 그 다음에 저장고도 있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보고, 그 밑으로 방앗간 광장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방앗간 광장을 보면 마리 광장이 이렇게 쬐끄만 거예요. 이렇게 쬐끄만 거 있는데, 방앗간이라는 데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방앗간이 그냥 밀가루만 빠지는 데가 아니라 로마 시대에도 보면 폼페이도 가서 보면 폼페이의 방앗간이 뭐예요? 밀을 빻고 거기서 빵을 만들고 그 빵을 팔고 그런 기능을 다 갖고 있는 데가 폼페이의 방앗간 유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사회라는 건 밀가루를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는 문화니까 여기서도 아까 맷돌도 있고 방앗간 유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한 시설이 있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밀 스퀘어요. 방앗간 광장. 그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좀 그림으로 남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냥 현장에 있는 간판을 통해서 여기가 방앗간이고 뭔가 빵 같은 걸 만들어서 팔았던 그런 장소겠구나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뭔가 음식물을 담아놨을 항아리들이 저렇게
잔뜩 쌓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밑으로 푸른 원숭이의 집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질녘에 푸르스름한 빛깔의 원숭이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쪽은 푸른 원숭이 벽화에 지금 보이시죠? 저기서 이 프레스코가 출토가 됐는데 일부 부분만 나왔어요. 그래서 원숭이의 눈 부분 뭐 이런 것만 일부 나와요. 그런데 저게 그럼 뭐 푸른 원숭이인지 검은 원숭이인지 어떻게 압니까? 저 원숭이 그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도 저 원숭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이게 푸른 원숭이구나. 그리고 미노아 사회에서 푸른 원숭이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건 나중에 또 자세하게 이제 다른데 좀 더 잘 남아 있는 그림을 통해서 푸른 원숭이가 그러면 산토리니 토상이냐? 산토리니에서 나는 원숭이가 아니에요. 외부 지역에서 갖고 들어온 거예요. 왜? 뭔가 신성한 역할을 수행을 하거든. 자, 그런 건 뒤에 다시 살펴보고, 그래서 요거는 산토리니 선사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박물관 탐방할 때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텔키네스 도로라는 게 가운데 보이는 큰 도로를 우리가 텔키네스 도로라 하는데, 저 텔키네스라는 게 그리스 신화에서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만들고 크로노스, 제우스 아빠인 크로노스의 낫을 만들고 크로노스가 그 낫으로 자기 아빠 우라노스의 거시기를 잘랐잖아요. 이런 못된 불효자가 있는가. 자를 게 없어 그걸 잘라. 자관 그런 그 뭔가의 어떤 그 아주 그 성능이 좋은 그러한 철기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신들을 우리가 텔키네스라 그러는데 조금 부정적인 성격의 의미가 커요, 저게. 아무튼 기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주 최고의 청동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발굴자들이 보니까 요 도로 주변에 뭔가의 어떤 그런 고도에 세련된 청동기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그러면 그리스 신화에 따가지고 텔키네스 도로라 그러자. 그래서 도로 이름을 텔키네스 도로로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아주 흥미로운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하의 이 석양 그림도 멋있지만 아주 뜻밖의 멋진 그림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슴과 복싱 선욕소라고 하는 요 건물에서 사슴 어디 있어? 복싱하는 사람 어디 있어? 당연히 현장에는 없는 거죠. 이게 어디 있어요? 이건 또 아테네로 가야 되는데, 자, 프레스코 그림으로 할까요? 모자이크로 할까요? 왠지 많이 들어봤어요, 모자이크도. 근데 이 시간 이후로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그리스 저고문명 시절에 모자이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게 문명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무조건 프레스코고, 모자이크를 통해서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것은 헬레니즘 이후예요. 헬레니즘 이후, BC 4세기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프레스코가 되는 거고, 이 복싱과 사슴 프레스코는 또 산토리니 선사박물관이 아니라 아테네 고고학박물관으로 가야 있어요. 아까 백합처럼. 자, 이렇게 멋진 그림이 또 남아 있습니다. 사슴 있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복싱하고 있는 두 명의 소년을 보세요. 물론 대부분이 또 복원해 놓은 모습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데 권투 주먹 부분하고 허리띠 부분 이런 데 오리지널 그림이 조금씩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진한 게 오리지널이고 옅은 색은 복원해서 그려놓은 거니까 전체가 저렇게 잘 남은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요거죠. 가까이서 보면. 그러니까 요 눈 같은 거 보세요. 머리 이런 건 다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상당히 남아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눈이라든가 머리 부분이잖아요. 요건 오리지널로 거의 그대로 많이 남아 있잖아요. 뭐 이것만 나오면 뭐 몸통 이렇게 뭐 복제하는 건 이게 복원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해서 이미 이 BC 17세기, 그러니까 BC 1600년경에 이렇게 그 아주 생생하고도 그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복싱 그림이 있었다. 그러니까 BC 776년에 1회 그리스 올림픽이 열리고 한 복싱 경기가 채택된 거는 BC 7세기부터니까 BC 7세기에 복싱 경기가 나오지만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인가 이런 걸 보면 트로이 전쟁 기간 중간에 그 어떤 제전이 열렸을 때 병사들끼리 양가죽 글러브를 끼고 복싱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이 우리가 있었다 그러면 BC 한 13세기로 본다 그러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미노아나 미케네 시기부터 복싱 경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훌륭한 프레스코 그림으로도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헤어스타일이에요. 요 헤어스타일은 나중에 산토리니 선사박물관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녹용이 있죠. 녹용 지나가고. 자, 이제 오늘 강의의 끝으로 캐스테라고 하는 이 건물을 보는데 단순한 건물이지만 여기서 미노아 사회가 어떤 사회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귀담아서 들어주셔야 돼요. 자, 맨 끝에, 맨 밑에 있는 굉장히 넓은 영역의 건물이 캐스테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뭐냐. 이 안에 이제 그 정화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안에 정화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스털 베생인데 영어로는 루스털이라는 게 뭐냐면 뭐예요? 목욕 제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목욕 제기 언제 해요? 뭔가 기도하거나 아주 신성한 뭔가를 치를 때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데에 마음도 정갈하게 해야 되지만 몸도 깨끗하게 닦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대야를 갖다 놓고 목욕을 하고 욕조가 있다는 거는 무슨 의미? 여기서 신성한 의식이 치러지고 그 신성한 의식을 치르기 전에 몸을 깨끗하게 닦았다. 이거는 이집트 신전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나중에 또 이집트 문명을 보면 더 정확하게 그게 쉽게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이집트 문명을 안 배우고 미노아 문명만 배우니까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하지만 이집트 문명과 연계시켜 생각하면 그 대야가 있고 욕조가 있다는 건 무조건 그건 정화실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집트 문명 이후에 어떤 전통이니까. 그래서 캐스텐의 정화실이다. 그 정화실이 있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신관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성욕서라는 걸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건물이 크죠. 자,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사회와 비슷한 거예요. 이 페이지를 우리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께서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 아크로티리는 지역별로, 지구별로 성욕소가 갖춰져 있었다. 그 성욕소가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이다. 이게 뭐냐면 아까 20헥타르 정도의 아크로티리가 있었다 그러면 그중에 한 4헥타르, 5헥타르 구역별로 캐스테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그래서 요즘 행정구역으로 치면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강의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서울시 중구가 있다. 그러면 중구에 예를 들어서 여기 무언동이죠? 필동인가요? 그럼 필동구역, 저쪽에 뭐 다동구역, 저동구역, 그 구역별로 중심 건물이 캐스테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오늘날은 뭐가 있어요? 필동 동사무소, 동장님. 또 저쪽에 또 뭐 저동 동장님 뭐 있잖아요. 당시에 그런 행정조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사회 그 구역에 누가 리더 노릇을 해야 돼요? 바로 이 성욕소의 신관이 리더 구실을 하는 거예요. 왕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왕궁 유적이 안 나오니까. 근데 거대한 공공건축물이 나오고 이 공공건축물을 누가 리드를 하느냐? 바로 신관이에요. 요게 메소포타미아 사회가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노아 문명의 BC 17세기, 18세기보다 훨씬 오래된, 그보다 1000년, 2000년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사회 구성이 초창기에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 루브르나 런던의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면 메소포타미아의 신관 조각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왕이 탄생하기 이전에 공동체 사회의 권력자들. 명쾌하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신관 조각이 그렇게 많은가? 그 사람이 곧 왕이에요. 왕이 있기 전에. 그래서 그것이 전체 큰 지역을 총괄하는 게 아니라 이 미노아 이 아크로티를 까보니까 구역별로 그런 사람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공공장소에 모이게 되면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자가 탄생하기 전에는 큰 하나의 공동체가 있더라도 그거를 소구역으로 나눠서 소구역의 책임자인 신관을 중심으로 공동체 사회가 움직였겠구나.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럼 왜 저 큰 건물이 필요하느냐.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사회에서는 그 공공지역을 관할하는 신관이 공동 생산한 공동으로 얻은 생산의 이념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욕소 앞에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겠죠. 이네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 역할을 신관이 신의 이름으로 수행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산토리니 아크로트리 유적지의 케스테라고 하는, 그리고 군데군데 있는 프레스코, 건물마다 다 프레스코가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건물에만 프레스코가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스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중세 시대에 중세 건물에 무슨 뭐 영주가 사는데 그림이 있나요? 전혀 없어요. 중세 시각예술은 어디에만 있어요? 성당에만. 사람 사는 모습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민화 유적지에서 그림 있는 부분은 어디다? 중세 성당처럼 성역서 있을 것이다. 성당에서 왕이 대장이에요? 신관이. 여기도 신관이. 그리고 그 사람이 세속적인 역할까지 다 수행을 하는 거죠. 생산물을 나눠주고. 그런 역할이 수행이 됐을 것이다 해서 민화라는 사회의 특성, 사회문화의 특성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이제 수메르 신관들. 안타깝게도 아크로티리에서는 남자 조각이 출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확히 볼 수 없지만, 수메르에서는 이렇게 이 신관의 모습들이 많고, 이것들이 다 신관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산토리니 선사 박물관에서 보면, 그러면 저 케스테에서 누가 일을 한 거야? 신관 역할을 누가 한 거야? 그거를 추정 가능하게 해주는 선명한 그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공부는 그때 해야지 오늘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케스테에 남아 있는 여기 현장의 그림과 함께 저 유적 사진과 함께 뭐가 자꾸 나오냐 끝인 줄 알았더니 뭔 얘기가 더 있나 보다. 그래서 이 케스타라는 건물의 신관 중심으로 있었던 민화 사회의 사회적인 특징을 공부하고, 제가 노세를 이거로구나. 이게 뭐냐면 2001년에 제가 찍은 거라 그랬잖아요. 왠지 후줄근하죠? 제가 몇 년 전에 다시 가서 찍은 거 깨끗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새 단장을 한 거예요. 왜? 이게 큰 변고가 벌어졌어요. 이렇게 후줄근했어요. 외경이. 이게 참 얼마나 후줄근합니까? 저 훌륭한 유적지를 이런 식으로 꺼적대기 덮어가지고 해놨었어요. 저가 안 무너지면 이상하잖아요. 안 무너지면. 그래서 제가 다녀오고 세단당한 건데, 그 이유가 바로 끔찍한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갔다 온 지 4년 뒤에 저 지붕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 명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무려 7년 동안 폐쇄가 됐습니다. 이거를. 7년간 폐쇄시키고 다시 싹 단장을 하고 지붕을 안 무너지게 잘 씌우고 2012년에 재개장을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깔끔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진짜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흥미로운 사진으로 들어갑니다. 자, 모두가 부러워할 팔자. 온유월 답사리 밑에 무슨 팔자? 소팔자? 멍멍팔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으로. 아크로트리 유적, 들어가는 유적 입구예요, 저게. 유적 입구에 무려 반려견님 3분이. 3분이 저기서 이렇게 지금 세상 모르고 오수를 즐기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 팔자가 왜 좋은지 인간은 알아요? 왜 좋은 거예요? 자, 첫째, 저는 개들이 돈 벌러 다니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죠? 돈 벌 걱정. 지금 돈 때문에 모든 세상 이런 건데 저분들은 돈 걱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 대한민국에 돈 제일 많은 사람 얼마 전에 이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요즘은 또 집값 걱정이죠. 그렇죠? 저는 개집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개들이 집값 걱정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돈 벌 걱정 안 해. 집 걱정 안 해. 그 다음에 제일 좋은 팔자. 무슨 팔자? 상팔자. 뭐가 상팔자예요? 자식 걱정이 없잖아요. 개들도 새끼를 낳지만
자식 걱정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돈 벌 걱정 없고 집 걱정 없고 자식 걱정 없으니까 늘 마음이 편안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바로 자식 걱정 없는 그래서 이 무슨 팔자? 온유월 예. 여기는 답사리 밑에가 아니라 온유월 유정 밑에 멍멍팔자를 현장에서 딱 봤어요. 자, 오늘 강의는 견공님들을 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